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 1995년에 저희 어머니 쌍꺼풀 수술을 집도했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첫 쌍꺼풀 수술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직접 수술하려니 꽤 긴장도 되고 집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첫 수술을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눈을 마주해 왔습니다.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느꼈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도 수술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가장 많이 하소연하시는 부분, 쌍꺼풀 수술 후 짝자리가 생기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의학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양쪽이 다르게 생겼다는 분들 성형외과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수술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한쪽 눈이 눈에 띄게 더 두껍고 크게 보이는 것 같아서 병원에 얘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잔 부기가 안 빠져서 그렇다. 6개월만 더 기다려봐라.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병원 가서 재수술까지 받았는데 얼마 안 가 똑같이 짝짝이가 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까요? 의사가 실수를 한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술 자체보다 눈꺼풀 구조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눈은 수술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대칭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거울을 들고 자기 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오른쪽이랑 왼쪽이 미묘하게 다르지 않나요? 내 기분 탓인가 싶으시겠지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쓰는 상안 검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양쪽으로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막상 안을 열고 보면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발휘하는 힘의 세기도 다릅니다. 뼈 구조도 한몫합니다. 우리 눈두덩이 뼈 크기 자체도 좌우가 다른데 대체로 오른쪽 이마와 눈썹뼈가 왼쪽보다 미세하게 낮고 납작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꺼풀 피부 두께나 지방량도 양쪽이 균일할 수가 없는 거죠. 동양인들에게 많은 몽고주름도 변수입니다. 양쪽 눈은 몽고주름의 길이가 다른데 몽고주름이 당기는 힘이 다르게 되고 주름이 더 팽팽하고 강하게 발달한 쪽의 쌍꺼풀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눈을 뜰 때 몽고주름이 발달된 쪽의 눈은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피부가 당기는 힘이 높아지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이후에 그쪽 부위 쌍꺼풀이 더 잘 풀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짝짝이였는데 왜 수술 전에는 내 눈이 대칭처럼 보였을까요? 여러분의 뇌가 그동안 그 비밀을 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꺼풀 근육은 뇌에서 오는 신경 신호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눈은 아주 공평한 녀석이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항상 동일한 양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헤링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내 왼쪽 눈을 뜨는 근육이 오른쪽보다 약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왼쪽 눈이 덜 떠지니까 답답하겠죠. 뇌는 왼쪽 눈을 제대게 뜨게 하려고 야, 힘 더 줘 하고 신경 신호를 강하게 팍 보냅니다. 그런데 헤링의 법칙 때문에 이 강해진 신호가 멀쩡한 오른쪽 눈에도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럼 원래 힘이 좋았던 오른쪽 눈은 신호를 과하게 받으니까 실제보다 더 번쩍 크게 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가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시간으로 보상 작용을 하면서 겉보기에는 얼추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이마나 눈썹의 힘을 빌어서 눈을 뜨며 대칭을 유지했던 분들이 다 이 경우에 속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누워있을 때는 양쪽 눈이 비슷해 보이는데 일어서면 차이가 확 나는 분들,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하루 종일 활동하고 저녁을 보면 짝짝이가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것도 구조적 원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대뼈가 한쪽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죠. 중력 때문에 그쪽 눈꺼풀 조직이 아래로 더 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대뼈가 작은 쪽은 이 눈꺼풀 조직을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아래로 당기는 힘이 많아지겠죠. 누워있을 때는 중력이 뒤로 받치니까 티가 안 나다가 일어서서 활동하면 그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눈뜨기가 더 힘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결국 저녁이 될수록 약한 쪽이 지쳐서 비대칭이 도드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평생 뇌가 잘 숨겨주었던 이 비대칭이 왜 쌍꺼풀 수술만 하고 나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눈은 빈손으로 걷는 상태이죠. 그렇지만 수술 후에 눈은 양손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들고 걷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쌍꺼풀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에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피부가 접혀 들어가도록 안쪽 조직과 피부 사이에 강제적인 유착 연결고리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즉 눈을 뜨는 근육의 입장에서는 원래 안 들던 눈꺼풀과 피부 지방이라는 짐을 한 겹 더 얹어서 들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꺼풀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면 그동안 뇌가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오던 보상 패턴, 헤링의 법칙 균형이 툭 깨져버립니다. 수술 전에는 미세한 힘의 차이를 뇌가 어떻게든 커버치면서 버텼는데 무거운 짐이 생기니까 약한 쪽 근육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의사가 자로 잰 듯이 양쪽을 똑같이 라인을 잡아서 수술했어도 한쪽 눈은 근육 힘이 부족해 라인을 번쩍 못 들어 올리니까 쌍꺼풀이 두껍고 졸려 보이는 소세지 눈이 되고, 반대 눈은 상대적으로 혹 잘 떠지니까 쌍꺼풀이 얇고 날카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환자분들이 겪는 수술 짝짝이의 실체입니다. 원인이 모양이 아니라 눈을 뜨는 근육의 힘, 기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모양만 맞추는 재수술을 백날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힘의 불균형 때문에 다시 짝짝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수술이 아무리 완벽했어도 눈을 쓰는 버릇이 양쪽이 다르면 결국 짝짝이게 됩니다. 평소에 한쪽 눈으로만 눈웃음을 자주 지시는 분들이 있죠. 웃을 때 눈 주변의 안일근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수축하면서 바깥쪽의 쌍꺼풀 라인부터 서서히 밀어내면서 풀려지게 만듭니다. 또한 시력이 나쁘거나 알레르기,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한쪽 눈만 자주 비비거나 눈을 질끈 감는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세한 자극과 마찰이 쌍꺼풀이 자리 잡아야 하는 유착고리를 계속 방해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절대로 양쪽 눈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고 더 자주 혹사당하는 쪽의 쌍꺼풀을 먼저 변형을 시킵니다. 심지어 수술실 안에서도 의사들을 괴롭히는 변수가 넘쳐납니다. 똑같이 수술하려고 해도 피부 두께와 지방 분포가 좌우가 다르니 절제량을 완벽하게 대칭으로 맞추는 것도 의사의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하죠. 코 수술은 한번 구조를 만들어 고정하면 끝이지만 쌍꺼풀 수술은 수술 직후부터 하루에 수만 번씩 계속 깜빡이며 움직여야 하는 역동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변수가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안검하수, 즉 눈을 뜨는 힘이 약한 증상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헤링의 법칙 때문에 숨겨져 있어서 본인도 모르고 경험이 적은 의사는 놓치기도 쉽죠. 이런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미용 목적으로 쌍꺼풀만 덜컥 만들어버리면 짝짝이가 될 확률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수술 원인이 수술 시작 전부터 이미 숨어 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수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눈꺼풀 피부에 예쁜 선을 새기는 수술이 아니라 양쪽 눈을 뜨는 기능의 불균형을 먼저 교정하고 그 위에 쌍꺼풀을 얻는 방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술 전에 환자의 근육의 힘, 뼈의 구조, 평소 습관, 뇌의 보상작용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눈 뜨는 장력의 대칭을 먼저 맞춰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십만 번 깜빡여도 풀리지 않고 대칭이 유지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쌍꺼풀 짝짝이 상담은 참 신기하게도 계절을 탑니다. 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 때 수술 받으시고 딱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는 5월에서 6월 초만 되면 병원에 짝짝이 문의가 집중되거든요. 저는 이 패턴을 30년간 지켜보면서 결국 기능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졌고 지금 그 철학이 결과로서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왜 재수술을 해도 또 짝짝이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모양만 다시 건드리면 실패합니다. 내 눈의 비대칭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근육 기능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나쁜 습관 때문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에 맞춰 접근해야만이 첫 쌍꺼풀 수술이 인생의 마지막 눈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쌍꺼풀 짝짝이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형외신 닥터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